(18일) 열리는 FOMC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일부 기축통화국에 대해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까지 국내외 자산에 76조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우리나라가 금세기 안에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란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5%, 6.51포인트 오른 1889.2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경제지표 호조로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기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 여부가 논의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이 96억 원, 외국인이 3,769억 원 순매를 했지만 기관이 3,77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투신이 2,139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63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3.3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은행과 운수창고, 철강금속, 보험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통신업, 종이목재, 기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88% 올랐고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등 보험은행 종목들이 상승했으며 한국전력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며 4.05% 올랐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래량은 2억 7,580만 주, 거래대금은 3조 4,49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했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점을 통과하며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이겨낼 만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지수의 답답한 움직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14일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88% 오른 136만 9천 원을 기록하며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2% 가까이 추락했던 급락세가 진정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나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안정을 되찾은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3,769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전날 9,551억 원과 비교하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도 전날 4,600억 원에서 이날은 1,1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급락세가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합니다. 단기 급락으로 국내 증시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도 뱅가드의 지수 변경 작업 종료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전망 주가 수익 비율은 7.6배, 주가 순자산 비율은 0.97배로 최근 2년새 최저 수준이라며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달 말 뱅가드 펀드의 청산 작업이 종료되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 매수세도 차츰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조정세가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지수의 답답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제조업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가 반등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3, 4분기 중반은 돼야 국내 증시가 실적 장세로 전환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구 전략 우려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반 급락한 이후 18일 열리는 FOMC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버냉키 의장이 고용지표와 경제 전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채권과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버냉키 의장 발언이 글로벌 금융 불안정을 촉발한 만큼 그가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OMC의 시장 달래기가 코스피를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안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강력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며 글로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일부 기축통화국에 대해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 창립 63주년 행사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수년간 양적 완화 정책을 펴온 주요 국가들의 정책 정상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운영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펴온 기축통화국들이 자국 통화 정책에 국제적인 파급 영향을 간과한다면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머지않아 양적 완화 종료와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선진 경제에서 본격 대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 자본 유출입이나 환율 변동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까지 국내외 자산에 76조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내년 말 기금 규모는 48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90조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금융 부분에 신규 투자되는 금액은 약 76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과 채권에 21조 원, 해외 주식 채권에 9조 원, 대체 투자에 6조 원가량의 신규 투자될 예정입니다. 자산군별 투자 비중 목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20%, 국내 채권 54.2%, 해외 주식 10.5%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 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로 벤치마크 수익률 7.36%와 비교하면 0.34%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채권 5.84%, 해외 채권 9.59%, 국내 주식 10.21%, 해외 주식은 10.43%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세기 안에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란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발표한 201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오는 2045년부터 2050년에는 88.4세까지 늘어나 홍콩에 이은 2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로 장수국 순위 17위입니다. 2095년부터 2100년에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95.5세로 홍콩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에 등극한다는 게 유엔의 전망입니다. 유엔의 존 윌모스 인구 담당 국장은 국가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사회가 더욱 평등해짐에 따라 빈부격차가 줄고 국민이 비교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는 오는 2100년에 110억 명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내주 초 워싱턴 DC에서 회동합니다. 워싱턴 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는 우리 측 대표인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한미일 3개국 6자 회담 수석 대표의 만남은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고위 당국자 회동에서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과 의제 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고위회담이 일본군 위안군 등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네,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IPTV의 가입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사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최근 1년 사이 IPTV 가입자 수가 70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요. 2009년 IPTV 서비스가 시작된 후 3년 동안 500만 명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는 올해 200만 명, KT는 500만 명, LGU+는 150만 명의 가입자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3사가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올해 말 국내 IPTV 시장은 850만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3년 만에 500만 명을 확보한 시장에서 1년 만에 250만 명을 더 늘린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IPTV 가입자 수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콘텐츠나 서비스가 예전보다 강화된 덕이 큰데요. 2년여 전만 해도 IPTV는 케이블 TV보다 채널 수가 적었고요. 특히 인기 채널을 IPTV에서는 볼 수가 없어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IPTV와 케이블 TV의 채널 경쟁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고요. 또 IPTV로 게임이나 동영상 서비스, 웹서핑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IPTV가 등장하면서 가입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LGU+의 경우 스마트 IPTV인 U+ TV즈를 출시하고 매월 IPTV 신규 가입자 수가 2배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 IPTV의 클라우드, 게임, 다채널 시청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케이블 TV 업계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케이블 TV 가입자는 1,400만 명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IPTV 가입자가 늘면서 케이블 TV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 TV, IPTV를 포함한 국내 유료 방송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941만 명에서 2011년 2,42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케이블 TV 시장은 1,501만 명에서 1,477만 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5년 내로 IPTV 가입자가 1,5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TV로 다양한 융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TV를 앞으로의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케이블 TV 업계 불만도 상당하다고요? 네, 케이블 TV 업계에선 현재 방송법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경우 한 케이블 TV 업체가 전체 케이블 TV 가입자의 3분의 1까지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IPTV는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TV 서비스사가 케이블 TV 서비스사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인데요. 이 같은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케이블 TV는 각 지역의 업체가 제공하는 지역 밀착 서비스로 IPTV는 인터넷망과 결합한 신규 방송 서비스로 출범하는 등 서비스 육성 방향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스마트 TV나 다양한 융복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네, 정보산업부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의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전시회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리포트에서 준비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시립미술관 본관에서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미술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고갱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시한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갱의 발자취와 예술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회고전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오르쉐 미술관, 모스크바 푸시킨 국립미술관 등 전 세계 유명 미술관 30여 곳에서 빌려온 60여 점의 진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고갱 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3대 걸작이 전시 사상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폴리네시아 시기를 상징하는 걸작으로 탄생부터 삶과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운명을 단계적으로 서술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의 인생관과 세계관, 우주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히티 생활 이전의 대표작인 설교 후의 환상과 황색 그리스도는 고갱이 느낀 삶의 고통과 고난 등 깊은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9월 29일까지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은 오후 10시까지 개관합니다. LG화학, 휴비스 등이 웅진케미칼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웅진케미칼의 매각 주관사는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LG화학, 도레이 첨단소재, 휴비스 등입니다. 예비 입찰은 오는 7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 지분은 웅진홀딩스가 보유 중인 46.3%와 윤석금 회장 자녀 보유분 9.91% 등 총 56%입니다. 우리은행과 증권금융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돈을 빌리기 위해 맡긴 STX 담보 주식을 이달 들어 처분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증권금융은 담보로 잡고 있던 STX 주식 425만 157주를 이달 들어 장내에서 순차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담보로 잡은 STX 주가가 떨어지자 손실 만회를 위해 반대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강 회장 측이 보유한 STX 지분은 지난달 말 20.54%에서 13.52%로 7.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27조 9천억 원으로 종합상사 1위 기업인 SK네트워크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9년 9월 SK네트워크스가 워커힐 호텔을 흡수합병할 당시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2010년 매출이 전년비 10% 이상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어든 배경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공사 일부에 대해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스페인과 현지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타르 수도 도하의 중심에 위치한 무샤이르랩 등지에 들어설 중앙역사공사를 일괄 수주했습니다. 총 공사 대금은 11억 달러이며 이 중 삼성물산의 지분은 7억 달러 안팎입니다. 이번 지하철 공사는 2022년 도하 월드컵 개최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SK건설과 GS건설도 도하 메트로의 남북부 구간 공사를 각각 수주하는 등 카타르발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6월 1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